자, D16번 봅시다. 표는 원자 A, B, C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와 또 홀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봅시다. 자, A를 봤더니 일단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5개라 그랬고 그 중에 홀전자가 2개 있다 얘기했어요. 자, 오비탈의 수가 5개가 되려면 우리 일단 1s 오비탈 가득 차야겠고, 그죠? 그래야 2s 오비탈 채울 테니까 2s 오비탈 가득 채우고 2p 오비탈을 채울 건데 2p 오비탈이 3개니까 일단 이 3개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홀전자 수를 2개로 맞춰줘야 되니까 2p 오비탈에 전자를 하나 더 넣어주자. 그럼 홀전자가 이렇게 2개 발생을 하네.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16쪽 원소의 2주기죠. 2주기 16쪽 원소 A는 산소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B를 봅시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5개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1s 가득 차고 2s도 가득 차고 2p에 일단 하나 들어가야 일단 5개가 차는데 홀전자 수가 하나 돼야 되니까 2p에 여기도 하나 해서 2개는 가득 채워주고 하나만 비워놓는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 7개죠. 그러면 2주기에 최외각 전자 7개니까 B는 뭐가 되겠다? 플로린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C를 봤더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6개네. 6개면 뭐야? 1s 가득 차고 2s도 가득 차고 2p도 가득 찬 다음에 아직 5개밖에 안 됐죠, 오비탈의 수가. 그래서 3s도 하나 채워줘야 된다. 근데 홀전자 수 0개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s도 가득 채워서 홀전자를 없애줘야겠네. 그럼 얘는 3주기고 최외각 전자 2개죠. 3주기 2족 원소 되겠네. 뭐가 되겠어요? C는 마그네슘 되겠다. 3주기 2족 원소.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B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해요? 1s 2개 차 있고 2s 2개 차 있고 2p 하나 둘 셋 넷 5개 차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4개라 그랬으니까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는 A와 C가 같다 했어요. A는 몇 주기까지? 2주기까지니까 전자 껍질 2개 차 있는 거고 C는 3주기까지니까 전자 껍질 3개 차 있는 거죠? 다르네요. 니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당연히 디귿은 맞게 되겠고 그래도 우리 내용은 보고 넘어가야죠.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했어요. 플로린하고 마그네슘 얘는 2주기 비금속이고 C 마그네슘은 3주기 금속이니까 이온화되면 어때요? 둘 다 똑같이 2주기 18쪽 원소인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그럼 같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어떻게 될수록 핵 전하량이 작을수록 이온의 반지름은 커지는 거잖아. 따라서 핵 전하량이 마그네슘하고 플로린 중에 뭐가 더 작아? 플로린의 핵 전하량이 더 작겠죠. 왜?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 따라서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핵 전하량이 작은 플로린 B가 C보다 더 크다. 디귿 맞게 되는 거죠. 16번의 정답 그럼 디귿만 맞으니까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7번 볼게요. 표는 2, 3주기 원소 A, B, C, D의 원자가 전자 수와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표를 보니까 어때? A하고 B는 원자가 전자 수가 한 개로 같더라. A랑 B는 몇 쪽? 둘 다 1쪽 원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7쪽 같이 됐냐? 1쪽 원소. 그리고 C하고 D를 보니까 원자가 전자 수가 7개니까 얘네들이 17쪽 원소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더라. 그럼 A, B 중에 어떤 게 2주기고 어떤 게 3주기인지 C, D 중에서도 어떤 게 2주기고 어떤 게 3주기인지를 찾으면 되겠다. 자, 같은 족일 때는 어떻게 될 때? 전자 껍질의 수가 작을 때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고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얘기했어요. 즉 전자 껍질 수가 작다는 건 주기가 작다는 거죠. 낮은 주기에 있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A, B 중에 B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니까 B가 더 낮은 주기에 있겠다. B는 2주기, A는 3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2주기 1쪽 원소니까 B는 리튬, A는 3주기 1쪽이니까 나트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C, D도 비교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거죠. 이온화 에너지가 D가 더 크네. 따라서 D가 2주기, C가 3주기가 될 거고, 그죠? 2주기 17쪽 원소니까 D는 플로린, 그리고 3주기 17쪽이니까 C는 염소가 되겠다.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A는 3주기 원소, 기억 틀렸죠? 다음 니은, 제1 이온화 에너지 분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했어요. 자, A는 1쪽 원소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고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커진다 얘기할 수 있죠. 왜? 1쪽이니까 최각전자에서 하나 떼면 다음번에 제2이온 에너지는 뭐야? 그 안에 있는 껍질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 안쪽은 이미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고 있는데 전자를 임의로 빼내는 거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17쪽 원소니까 뭐야? 최각전자가 7개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를 뺀 다음에 그 다음 전자를 뺀다 하더라도 같은 껍질에서 빼는 거니까 당연히 에너지, 제1이온 에너지와 제2이온 에너지가 서로 차이가 많이 안 난다. 비례니까, 그쵸? 지금 제1이온 에너지 분의 제2이온 에너지라는 건 에너지 간의 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날수록 그 숫자가 작아진다. 따라서 A가 C보다 크다? 맞는 얘기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려보면 돼요. 자, NA는 3죽이니까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껍질인데,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C는 염소니까 염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 있고 세 개 껍질까지 있는데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 거죠. 나트륨은 제1이온 에너지는 바깥쪽에 있는 거 하나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2이온 에너지가 뭐야?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선 전자가 다 빠지고 안쪽에서 빠지는 거니까 에너지가 많이 증가한다 얘기하는 거고 CL은 어차피 제일 바깥쪽 껍질에 7개나 있으니까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빼더라도 두 번째 빼는 전자도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에서 뺄 수 있다는 거죠. 자, 니은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B와 D가 같다 얘기했어요. B는 리튬, D는 플로린인데 B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Li 플러스가 돼서 어떤 전자 배치? 헬륨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금속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2주기 금속 원소였는데 그 이전 주기의 18쪽 헬륨 원소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럼 D는 뭐야? D는 지금 플로린이니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으로 안정한 이온이 될 텐데 얘는 뭐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헬륨과 네온은 전자 배치가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럼 맞는 거 17쪽에 니은만 맞으니까 1번 되겠네요. 자,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18번 볼게요. 그림은 2, 3주기 원소 A, B, C, D의 전기 음성도와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 했어요. 자, 일단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 1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이랑 같아질 때를 얘기하는 거고, 물론 이런 원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원자보다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를 따질 건데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같아질 때보다 아래에 있으면 무슨 얘기야?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이 얘기죠. 자,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커진다는 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는 거고, 양이온이 된다는 건 무슨 원소? 금속 원소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이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같아지는 1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 때?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고, 그죠? 이렇게 되면 무슨 원소? 전자를 잃어서 음인이 되는 녀석들, 즉 비금속 원소가 1보다 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는 금속, C, D는 비금속이란 걸 우리가 알았어. 근데 여기서 참 친절하게도 D가 전기음성도가 4.0이라는 거 알려줬네. 전기음성도가 4.0인 건 주기율표를 통틀어서 뭐밖에 없다? 플로린밖에 없다 얘기를 했어요. 플로린이 우리 기준점이라서 4.0이라는 건 좀 알아두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하자고 하면 무슨 얘기 있어? A, B, C, D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 했어. 자, C, D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때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고, 그때 네온과 같다는 건 C, D는 모두 몇 주기? 2주기 비금속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같은 주기에 18쪽 원소가 되는 거니까 이온이 될 때. 그리고 A, B는 양이온이 돼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돼야 되는데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다? 얘는 3주기 금속이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전자를 잃어서 이전 주기에 18쪽 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 B는 3주기 금속, C, D는 2주기 비금속이라는 것까지 알았어. 아직 얘네가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원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A는 2주기 원소이다. A, B는 우리 3주기 금속 원소라고 얘기했죠?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원자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했어요. B는 3주기, C는 2주기니까 당연히
껍질이 하나 더 많은 2주기 원소가 더 반지름이 크겠죠? 니은 맞게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원자가 전자수는 C가 D보다 많다. D는 원자가 전자수 몇 개? D는 우리 유일하게 플로린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플로린은 17쪽이니까 원자가 전자수 7개고 제일 많이 가질 때 모든 원자가 우리 원자가 전자를 제일 많이 가질 때가 7개죠. 따라서 C가 7개보다 더 많아질 순 없다. 디귿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거 니은밖에 없네요. 18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9번 볼게요. 표는 원소 A, B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2, 3주기 원소 중 하나래요. 자, 이때 조금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A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요? 첫 번째 전자 뗄 때는 0.74, 두 번째 뗄 때는 1.45, 세 번째 뗄 때 7.73, 네 번째 뗄 때 10.54. 어디서 갑자기 확 증가해?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3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갈 때 그 격차가 확 증가하는 게 보이죠? 따라서 A는 몇 주기겠구나. 몇 주기 아니라 몇 족이겠구나. A는 2족 원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어때? B는 0.80, 2.42, 3.66, 그 다음에 25.02. 누가 봐도 여기서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확 증가했네. B는 몇 족? 13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A, B가 각각 몇 쪽인지는 알았어. 근데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몰라요. 일단 보기 봅시다. 기억. A는 2족 원소이다. 2족 원소 맞죠? 네,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했어요. 자, 우리 니은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A하고 B를 봤을 때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 A가 B보다 더 작죠? 자, 즉, B가 A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경향을 보인다? 조기,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두 번 꺾인다 그랬죠? 그게 어디야?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하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 A와 B를 비교할 때 A는 2족, B는 13족이잖아. 즉 원래대로라면 A가 B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A가 B보다 더 작다는 건 무슨 얘기다? A랑 B는 서로 다른 주기겠다. 그쵸? 하나는 2주기, 하나는 3주기가 돼야겠네. 근데 우리 주기가 다를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쵸? 원자 반지름이 커져서. 그래서 주기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얘기했죠. 따라서 원래는 A가 그러니까 같은 주기였으면 2족이 13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더 작아졌으니까 A가 더 큰 주기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A는 3주기 원소, B는 2주기 원소가 되겠네. 따라서 원자 번호는 당연히 3주기 원소가 2주기 원소보다 크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기체 상태에서 B가 B3 플러스 이온이 되는데 3.66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줄 퍼 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했어요. 이거는 너무 단편적이다. 지금 3.66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줄 퍼 몰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하는 거잖아. 즉 E3를 얘기하는데 E3는 제3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제3 이온화 에너지는 뭐야? 일단 앞에서 하나, 두 개를 뺀 다음에 전자를 세 번째 전자를 뺄 때 들어가는 에너지죠. 따라서 B 중성 상태 원자에서 3 플러스 이온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하나 빼고 두 번째도 빼고 플러스 세 번째 뺄 때까지 에너지를 전부 다 더해줘야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굳이 계산을 하면 계산하기 너무 귀찮다. 그죠? 얘네 더해주면 6.08에 0.89니까 6.88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줄 퍼 몰이 돼야겠다. 숫자가 많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디귿 틀렸습니다. 그럼 19번에 맞는 거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정답 3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한 문제만 더 봅시다. 다음 중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옳게 나타낸 것을 찾으시오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온 반지름 따로, 원자 반지름 따로 비교하는 게 좋겠죠. 일단 이 세 개 원소를 보니까 어떻게 구분을 줘야겠어? 이렇게 나눠줍시다. 플로린은 뭐야? 2주기죠? 2주기 비금속 원소인 걸 알고 있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3주기인 거 알고 있죠? 3주기 금속 원소다.
자, 그러면 우리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 이온 반지름. 일단 2주기 비금속하고 3주기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되면 똑같이 어떤 전자 배치를 가져요? 2주기 18조 원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 알고 있겠죠? 알고 있죠? 근데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는 어떤 게 핵전화량이 큰 녀석이 이온 반지름이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세 개 중에 핵전화량이 뭐가 제일 커? 원자 번호가 제일 큰 마그네슘이 제일 크겠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플로린 이 순으로 가겠네. 자, 이렇게 된 것부터 찾아줄게요. 자, 세로축만 보면 되니까 플로린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플로린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얘하고 얘네 둘은 안 되겠다. 그럼 1, 2, 3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이번엔 원자 반지름을 따져주면 되겠네. 자, 1, 2, 3 중에 이번엔 원자 반지름을 따져줄 건데 일단 뭐가 제일 작겠어? 주기가 작은, 그쵸? 껍질이 하나 더 적은 플로린은 원자 반지름은 제일 작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건데 둘 중엔 당연히 뭐가 더 원자 반지름이 작아요? 마그네슘이 더 작겠죠? 왜? 핵 전하량이 더 크니까. 따라서 플로린, 마그네슘, 나트륨 이 순이 원자 반지름 순서가 되겠다. 그럼 원자 반지름만 따지면 되니까 플로린, 마그네슘, 나트륨. 얘는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니까 안 되겠고, 정답이 20번에 2번밖에 없게 되겠네요. 얘는 플로린이 지금 원자 반지름 제일 크다고 했죠? 당연히 틀렸죠. 네, 20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